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시간입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선거운동 하고 오셨죠? 최지은 대변인 어디 갔다 그렇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늘 첫날이라서 네. 0시에 이제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부산항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 부산항에서 우리 앞으로 수출 실적을 늘려서 네. 세계 종합국력 G5를 달성하자라는 것을 이제 결심하고 네. 또 아침에 이재명 후보의 첫 유세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유세를 치르고 그리고 올라오셨군요. 예. 김재섭 위원님은요? 이해관님을 너무 이렇게 자랑을 하셔서 저는 후보 옆에서 저희 동네 쌍문역에서 아. 인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네. 다들 이렇게 손 웅크려 가시고 오늘 너무 추웠어요. 네,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추우니까 몸을 웅크리다 보니까 이제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잘 못 보고 좀 빨리빨리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려야 얼굴이라도 좀 보고 인사도 좀 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여의도 정책 발굴단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관련해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위반하고 네.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무속인의 조언을 받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요새는 추미애 전 장관님 멘트가 거의 저한테는 웃음벨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계속 이제 말하자면 헛발질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윤석열 총장과,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일 때도 그렇고, 사실 윤석열 후보를 대할 때는 유독 조금 과민 반응을 하시고 또 약간 오버를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해당 에피소드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과정 속에도 좀 설명을 한 바가 있었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지 마라라고 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네. 사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언론 보도 기사 내지는 뭐 누가 카더라를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저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이 선거 기간에 굳이 꺼낸 카드가 또 신천지라서 대단히 저는 이 정치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말고 홍준표, 국민의힘 홍준표 전에 후보 시절에도 본인이 여론조사에선 이기지만 당원투표에서 떨어진 것이 신천지 11만 표가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뭔가 윤 후보하고 신천지하고 뭔가 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아니 뭐 경선 과정에서야 뭐 후보 공격하는 거, 이낙연 후보도 이재명 후보 보고 대장동 의혹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바로 인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선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허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책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총장 당시 생각을 공약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보복수사 선언에 이은 대한민국 검찰제국 선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 민주공화국 예스, 검찰제국 노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검찰 권력에 날개를 달아줘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현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인데다가 쟁점인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우선 윤 후보의 개혁 공약, 검찰의 독립성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렇죠. 이제 독립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다분히 추미애 전 장관이 아까 인터뷰를 하셨던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정치의 신여라는 오명들을 둘러싸고 늘 이제 그런 비판들을 받아왔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됐고, 국민의힘이 꾸준하게 비판해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다음 민주당에 유리한 수사들을 좀 해왔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수사들을 해왔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고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어느 정부에서나 늘 문제가 되었던 그 이슈이기 때문에 예. 검찰의 독립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 중인 그다음에 그것이 추미애 장관이 특히 문제되었던 네. 수사지휘권에 대한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최재현 대변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이 문제였다. 그것을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정치 권력의 지시고 지휘고 개입이고 통제였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성 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SNS에 검찰 제국 노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검찰은 도대체 누가 견제를 하냐?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예. 그동안 우리가 뭐 과거에 인권 운동하시는 분을 고문한 뭐 공안검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네.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곽상도 전 의원 등 다 돈을 받고 죄 지은 사람들을 기소를 하지 않거나 뭔가 도와줬다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전무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이 돈을 받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나 검찰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누가 견제하냐.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요. 두 예. 번째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드는데 네. 본인의 한동훈 검사인가요? 예. 본인의 측근한테 뭐 독립운동하듯이 수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런 분을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은 검찰의 고위직에 앉힌다든지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씨와 뭐 통화를 하면서 뭐 제보할 거 있으면은 뭐 나한테 해라 내가 한동훈한테 전달할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거의 뭐 검찰을 사유화하지 않을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떻게 예. 검찰이 중립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비검사 출신이 검찰의 정치인이 됐을 때 검찰의 중립성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그 방식은 네. 오히려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의 아주 무소불위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양 후보나 두 분이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문제가 많았고 이것은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방식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검찰의 독립성 강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 방식은 오히려 검찰 독재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개혁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검찰의 지금 현재 좀 검찰의 권력을 오히려 좀 없앨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의식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유를 하는데 예. 여기서 이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었다. 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개혁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정권 교체 시마다 좀 정권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검찰의 무소불위 기소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네. 또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와 기소의 분리 1차적으로는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는데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또 다른 분리한 청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기소 배심죄, 국민이 배심원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네. 기소 법정주의,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기소 재량 없이 바로 기소가 되는 것. 이게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소 법정주의, 검사가 예.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검사한테 일정 요건이 구비되면 기소 재량을 주지 않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검찰에 대한 좀 민주적 통제, 검사장을 직선한다든지 예. 권익위 조사 대상에 검사를 포함한다든지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요 포함하고 예. 그리고 좀 인권 친화적인 검찰 정착 뭐 수사 절차법이나 법 왜곡죄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복잡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러면 지금 이제 최재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 업적들을 사실 다 부인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금 최재현 대변인이 직접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했던 개혁 과제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남는 게 결국 검찰 개혁입니다. 아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돼서 이미 우리가 6개월 이상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뭐 이 수사가 굉장히 적체가 된다든지 내지는 어떤 기소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진해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5년 동안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검찰개혁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그 기조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민주당 하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좀 덜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이게 문재인 정부도 그랬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 굉장히 실패했다는 비판 많았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때보다 더 세게 해야 된다 이거 더 쪼이니까 사실 부동산 더 올랐죠. 더 안 좋아졌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을 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공수처도 사실 만들어 놓고 뭐 유명무실하고 야수처냐, 야당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계속 받고 있고 기소권, 수사권 분리시켰더니 여러 가지 또 문제점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있는데 그거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더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검찰 견제 받아야 됩니다. 견제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소권, 수사권 독립시킨 것이고 그리고 나서 수사지휘권을 우리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징계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사권이 검찰총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 수사지휘권이 7번인가 우리 헌정사상 7번인가 8번인가 했는데 그중에서 그 추미애 장관 한 번 빼고 다 발동하신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문제점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재헌헌법에 들어올 때 의의가 있었죠. 검찰에 대한 제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남용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네. 문제의식 때문에 어차피 우리랑 거의 형사체계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이 역사상 딱 한 번 발동됐고 그나마도 사문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천정배 장관이 옛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 내에서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내에서 너무 많이 남용됐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폐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하면 워낙에 방대한 분야라서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시간이 뭐 저희가 감당을 네. 못하고요. 네. 지금 김재섭 위원께서 마지막에 제기해 주신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부분 실제로 처음에 만들 땐 필요한 견제 장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남용됐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최준 대변인? 이 수사지휘권은 1949년에 검찰청법 제정 이후에 2005년이 돼서야 처음에 발동되었다고는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독재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을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생각조차 못한 것이죠. 그 필요조차 없었다. 예, 필요가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좀 민주화가 덜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적폐에 대해서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검찰이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일단 네.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그 검찰에 뭐 예산도 주고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는 거의 이거를 검찰을 사법 4개 한 법부화로 하는 것 같아요. 입법 지금 우리는 뭐 사법, 행정 이런데 마치 검찰부까지 주자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예산도 주자. 예산 편성권. 예산 편성권도 네. 주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직접 지휘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네. 검찰의 견제 기능도 없애고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부분만 먼저 네. 짚어보죠. 김재섭 위원님,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치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네. 수사 지휘권을 없앤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 장치 없이 놔두는 건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검찰 내 견제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의 공수처. 견제. 예, 그럼 예.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인 것이고 공수처에도 검찰을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검찰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공수처고
사실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권이라는 면이 분명히 크고요. 예산 편성권도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 주자는 거죠. 독자적.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주자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저는 이제 기소권 관련돼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검찰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후보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대배심제를 우리가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보완적 네. 장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 수사지휘권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이슈가 됐으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수사지휘권이 그 당시에 이제 천정배 장관이 발동했을 때는 그 강정구 교수였나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소와 불구속과 구속 요거를 좀 정하느라고 예. 당시에 이제 우리가 수사지휘권을 활용했던 거거든요. 굉장히 그냥 약간 미시적인 문제고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할지 여부.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이 했었던 것은 어떤 식으로 남용이 됐었냐면,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한 7번인가 6번의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안 한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가족들에 대한 수사하기 때문에 내가 손 떼겠다 해서 특임 검사를 이미 임명을 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난 이거 관여 안 하겠다 하고 특임 검사까지도 임명을 한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이냐? 수사지휘권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법무부가 검찰청을 그 부분 한번 짚어보죠. 맞지만, 그 부분 네. 최재현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양쪽으로도 너무 많이 남용이 되었고, 그 내용도 편향적이었다, 옳지 않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만약에 남용될 수 있다고 하면 예. 추미애 장관이 남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앞으로 할 수 있을까를 대안을 만들어야지 수사지휘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공수처가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직원이 한 50명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수사처 검사, 뭐 행정인력, 뭐 수사인력 해가지고 보통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검찰청의 지방검찰청 내부의 지청 수준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수사를 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더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예.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에서 미온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다시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그걸 생각이 보완할 듭니다. 걸로 따지면 검찰 내에도 검찰청법에 있어서 얼마든지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는 편이 사실 좋은 것이지,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지휘권,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검찰개혁의 기조를 그대로 더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양측이 어쨌건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한쪽은 제도, 그동안의 검찰 개혁 자체가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을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최재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개혁의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 예, 좀 더 지켜보자. 공수처도 역시 충분한 인적 자원 등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아마도 판단은 유권자들께서 하실 테니까, 공약으로 나왔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씩 김재섭 의원님, 이런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성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 원칙에 동의. 그렇죠. 예, 제가 네. 시간을 잘못 봐서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재현 대변인.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는 진보한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다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역사는 검찰 진보한다. 개혁은 진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책발굴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손대위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